진짜 어렵게 오셨네요, 우리.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저희 스토리 그룹한테 그렇게 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집중하셔서요. 꿀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본인 스스로, 사장님 기록 좀 눌러주시고. 네. Recording in progress. 본인 스스로, 나 스스로를 가장 아름다운 브랜드로 승화하고 계신 밝음이 강희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랜선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강희선 사장님 많이 기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밝음이 강희선입니다. 네, 사장님들 일단 먼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지금 컴퓨터가 줌이 아예 접속이 안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설유림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아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영욱 사장님 스토리그룹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사실 준비했어요. 잠을 못 자고 밤새 준비를 어떤 걸 더 드려야 될까 계속 넣다가 빼고 넣다가 빼고 넣다가 했는데 가장 많은 늦었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밝음이랑 빼독하자로 브랜딩을 통해서 유스킨을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SNS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만들고 있는지, 빼독을 유통하고 있는지 비밀 노트를 전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던 20대였어요. 그냥 되게 평범했는데, 가족이 되게 많았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일찍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애늙은이죠. 일찍 좀 철이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유학 간다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와서 혼자 버텨냈어요. 그게 버텨내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보다 직장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되려면 디자인 마케팅을 공부를 하면 어느 곳이든 취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를 전공했지만 개인적으로 쓰리잡 뽀잡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디자인과 마케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그렇게 서울에서 열심히 버텨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스킨을 만나게 됐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었거든요.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혼자 고시원에 살면서 진짜 나도 남들처럼 잘 사고 싶다. 혼자 독립했지만 진짜 참 야무지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스킨을 처음 만났고 유스킨을 만날 때 저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피부 대박이죠. 네,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저는 되게 예쁜 줄 알고 살았던 애였거든요. 근데 24살 때, 내가 굉장히 많이 아픈 거를 알았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24살이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유스킨을 만났거든요. 유스킨을 만나서 제품을 막 쓰다가 제가 이제 쓰리샷 포잡 하니까 어때요? 후원자가 엄청 유스킨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유스킨을 전달할 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제품만 쓸래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 대기업 프로젝트에 조인이 되면서 대기업에 진짜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취업하기 딱 전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취업하기 전에 저는 혼자 월세를 부담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딱 3개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광화문에 유스킨 센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본사가 손흥에만 있지만 광화문에 있었을 때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바를 하려면 회원을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는 저한테 유스킨을 막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유스킨에 들어가겠다고 회원 탈퇴를 한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다단계가 아니구나. 유스킨은 진짜 글로벌 사업이구나를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가 풀리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거리고 20, 30대 리더 사장님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지? 궁금증이 되게 유발했던 제가 사업하는 기간은 늦어졌지만 되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를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위스킨 회원가입을 하고 또 제품만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남들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기만 들어가면 성공한 거야."라고 그때 그 시절에 얘기했었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30대, 제가 살고 싶은 40대의 그 선임들이 그런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라던. 근데 그때 제 후원자나 제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전지현 박지훈 그룹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본 30대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대기업도 나의 결핍을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남들이 다단계라고 얘기하고 나는 정말 지인 한 명 없이 서울에서 혼자 있는데 '유스킨 해 봐야겠다.' 하고 유스킨을 전달받은 지 3년 만에 유스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유스킨을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제품을 쓰면서 본사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절도 했다가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유스킨을 제 결핍을 딱 알아채고 나서 진짜 니즈가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일단 나부터 바꾸자.' 내가 바꿔야 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빼독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냈고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빼독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빼독으로 사업을 시작해 대리점을 마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3년 동안 이 빼독을 브랜딩을 통해서 TR90을 SNS를 통해서 총 세 보니까 한 100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 개씩 두세 개씩 유통을 한 거거든요. 저는 제 서클에 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희 엄마나 저희 가족들이 한 명씩 빼독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도 SNS 성과라고 봐요. 엄마한테 계속 제가 빼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 SNS를 계속 보시던 저희 엄마도 '진짜 건강해졌고 이 사업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 스스로 빼독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TR90 사업이요. 진짜 제가 이거 없으면 못한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주력 아이템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SNS에 빼독 유통이 되게 자신 있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좀 빠르게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빼독을 유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트너도 만들어냈고요. 석세스 트립도 연속으로 달성을 하게 됐어요. 다음 장 보시면 첫 트립에 도전해서 21년도에 EBP를 달성을 했고요. 그럼 트립을 달성을 하면서 다음 달에 그다음 해에 1년 동안 또 팀을 키워나가면서 이때도 빼독 확장을 했고 또 새로운 SNS로 파트너가 생기면서 BA 달성을 했고요. 바로 연속으로 시드니 트립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사업 도구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금이만 되는 거 아니야? 발금이는 원래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완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부터 좀 낱낱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한테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랫폼을 하는 이유, SNS를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명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의를 많이 받아요. 빼독 문의나 사업 문의나 제품 문의나 이런 걸 많이 받는데 제가 하는 목적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빼독 브랜딩은 철저하게 새로운 명단 확장과 제품 유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퍼스널 브랜딩.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브랜딩이죠.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네트를 짜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회원 제품 확장은 데모를 보여주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한테 제품을 쓰고 있고 저를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제 인스타를 보다가 발금님 이거 쓰네. 나도 써 봐야지.' 하면서 제품 확장이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들로 플랫폼을 하는데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빼독이 진짜 좋은지, 내가 진짜 이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사업을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빼독이 진짜 좋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케터인지.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의 SNS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매 본사에서 열어주는 이 챌린지마다 빼독 유통하는 목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SNS를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하고 있거든요. 일로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들을 해요. 너 진짜 빼독 좋아? 너한테 빼독이 뭔데? 너 이 빼독하면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너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어? 너의 파트너들은 어떤 마케터로 들어오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또 해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실현 가능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SNS를 코어처럼 1일 1피드가 내 코어여서 그냥 해나가고 숙제처럼 내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SNS로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왜 해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SNS밖에 없었고, 이걸 해야 내 팀을 키울 수 있었고, 트립에 갈 수 있었고, 너무 좋은 것들에 연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다음 장 보시면 저는 플랫폼이 없다면 진짜 오마이 갓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지? 내 파트너를 플랫폼으로 만났고, SNS로 빅라인도 만들었고, 팀을 확장했고, 소비자도 확장을 했는데, 이 플랫폼이 없다면 진짜 생각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SNS 인스타라는 플랫폼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만큼 그 감사함을 성과로 보답해줘야겠다.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 쉐어링을 받고 뭐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 플랫폼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SNS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머지않아 저는 플랫폼과 IoT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이 스킨을 더 크게 장악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놓고 갈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1일 1비드 하고 되게 힘들고요. 스토리 10개 올리고 뭐 매일 릴스 컨텐츠 만들고 사진 찍고 글 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를 자주 지켜보는 딱 한 사람. 이 내 팔로워 2,500명 중에 딱 한 명이 내 1만 라인이 든다면 어떨까? 내가 이런 모습에 나랑 수업하고 싶을까? 대한민국 일종 제품은 모두 다 쓰고 있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연결해서 나한테 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게 하지? 그 사람이 이 TR만 한다면 나는 얘를 1만 라인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데 얘를 성공시켜줄 자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오늘 뭔가 TR이 뭐 환불되거나 오늘 소비자랑 엄청 싸웠다거나 뭐 파트너랑 불화가 있다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피드를 올리고 그리고 바쁘면 건너뛰고 숙제처럼 피드 하나 올리고 과연 이런 내가 매력적일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감정 조절 잘하고 되게 성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게 일하고 누가 봐도 쟤랑 사업하고 싶다. 발금이한테 빼독하면 진짜 예뻐지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성실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이 SNS를 꾸준히 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해 봐야 될 건 내가 SNS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스킬들이 있고 많이 노출해야 되고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 중에 진짜 우리 원초적인 거, 우리 계속 본질을 생각하자. 우리 그냥 Y가 뭔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사업이랑 SNS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SNS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이
얹어졌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만의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마케팅의 경우에는요, 그냥 단지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냥 좋은 물건을 좋게 포장해서 파는 거. 근데 요즘은 완전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노하우나 팁,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브랜딩이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줄 게 너무 많잖아요.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노하우나 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쓰는 거지. 우리 제품이 도움을 주지만 그 제품은 아무한테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말이 나온 게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브랜딩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랜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와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마 단순히 홍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TR90을 알리지? 어떻게 하면 이 TR90의 성분과 조건과 효과와 인상과 이 좋은 걸 알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한 단계 점핑해서 마케팅이라는 건요. 어떻게 해야 이 TR90이 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TR90이 어떤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가장 상위 단계는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TR90이 이 사람 마음에 꽉 박혀서 헤쳐나오지 못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밝음이한테 빼덕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경호 그룹장한테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에 완전 쏙 박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오늘은 어떤 릴스를 올려야 사람들한테 마음이 쏙 들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난 이걸 어떻게 팔까? How to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의 상대를 생각해서 고민하는 게 결국 마케팅이고 브랜딩이다. 아니면 그냥 가장 원초적인 홍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희 핫플레이스 많이 가죠. 우리 MC 사장님 제가 피드 봤는데 우리 핫플레이스 많이 가잖아요. 왜냐면 거기 가면 좀 멋있어질 것 같고, 왜냐면 거기 가면 좀 인플루언서 될 것 같고, 좀 핫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느 카페에 딱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나의 SNS를 어떻게 만들고 있지? 나의 SNS 어떤 핫플레이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하프를 만들어야 1,000명이 오는 하프를 만들어야 빼독이 한 1%만 나가도 10명이잖아요. 나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사업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핫플레이스를 만들려면 내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스피드였어요.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 스토리는 쉬지 않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유림 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스토리에 빨간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스토리를 올려요. 누구보다 빠르게 올리고요. 그리고 반복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 빼동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오늘은 TR90 그만 올리고 다른 거 올려볼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TR90이 유통되는 그날까지 반복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 반복은 제가 질리면 끝나더라고요. 내가 이 제품과 이 내용과 이 TR90이라는 걸 질려버리면 완전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이어도 이 TR90 브랜딩을 되게 재밌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스토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만나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올려서요. 밝음님이 너무 많이 올려서 세뇌당했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정성을 좀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제품을 활용하지만 나한테 오면 정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건 인스타 콘텐츠에서 알 수 있어요. 글을 조금 더 길게 쓰고 글을 한 5번 저는 소리내서 제 글을 읽어보거든요. 문맥이 맞나 안 맞나 체크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썼나?
사진에 정성을 들였나? 내 포스터 한 장에 정성이 들어가게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으로 제 핫플레이스를 만들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지속 반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밝음이 하면 사장님도 밝음이랑 빼독하자라는 해시태그를 제가 지금 3년간 썼거든요. 누구나가 다 알더라고요. 빼독이라는 단어가 엄청 극대화되고 랑앤 전체가 쓰기까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완전 초창기 때부터 이 빼독이라는 걸 브랜딩을 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반복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빼독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올레로 했어요. 아 이거지. 사람들이 내가 쓰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한 마케팅이거든요. 우리만 빼독을 아는 게 아니라 문의가 오는 자체가 내가 쓰고 있는 단어. 그래서 저는 밝음이랑 빼독하자에서 쪼끔 더 한층 넘어갔을 때 어떤 광고를 보다가 나보다 나은 나로라는 딱 그 메시지가 어떤 리더님이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완전 꽂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주력 제품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 지나가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빼독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마케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는 뭐 전광판 문구, 버스 문구,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이런 데 광고, 대형 기업사들이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빼독이랑 연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유스킨이랑 연결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멘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발금님이 하는 건 쪼끔 다른 뉴스킨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쪼끔 더 세련되어지게 하려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보다 나은 나로라는 것도 한 몇 개월 하니까 소비자들이 저도 진짜 발그님처럼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빼독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각자 사장님들마다 이런 문구 하나 내가 생각하는 빼독으로 만드는 이 문구를 지속 반복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입에 붙게끔 내 소비자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SNS에서는 지속 반복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레드오션이잖아요. 사실 TR90, 뭐 우리 제품 메타, 유스킨 사업 이런 우리 진짜 많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결국 대한민국 1%가 아직 안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유스킨을 하고 나니까 제 주변이 다 유스킨인 거예요. 나 어떡하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이 완전 원초적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해결점이 뭐냐면 나의 STP, 나의 마이스토리와 나의 경험, 나의 임상, 내 가족의 임상, 내 소비자들의 경험 이것들을 녹여내서 나만의 마케팅을 만드는 게 해결점이더라고요. 제품은 변하지 않고요. 사업도 변하지 않고요. 보상도 변하지 않아요. 결국 다들 아시잖아요. 내게 있었을 때 결국 폭발한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SNS 똑같다. 나의 임상과 경험과 STP가 경험에 다 녹아져 있어야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금이랑 빼독하자, 돈 되는 다이어트, 나보다 나은 나로 이 세 가지로 해시태그를 달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야지 보다는요. 나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내가 파는 게 제가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빼독하자라고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밝음이랑 빼독하자 완전 기본적인 단어 문장이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면 다이어트 하면 밝음이가 떠오를 수 있게끔 TR90 하면 밝음이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장님들도 내가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해시태그를 갖고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고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좀 지겨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거 사업 마이스토리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뉴스킨을 왜 하고 있는지. 나에게 빼독은 대체 뭐지? 볼륨 1000짜리가 아니라 GV 1000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TR90은 대체 뭘까? 나만의 TR90은 뭐지? 나한테 TR90 하면 뭐가 유리하지?
우리 윤리사님 식품영양 쪽에 일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로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TR0은 무엇이지라는 걸 너무너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해야 되는 이유 결국.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TR90으로 STP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놨었거든요. 메모장에다가 TR0을 써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다 다르게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TR0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컨텐츠라는 게 되거든요. SNS 게시물을 올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내가 미리 이 TR0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한테 TR0은 어떡하지? 나는 이 TR0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 STP가 되게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컨텐츠를 올리고 그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계속 그런 STP가 하면 SNS와 실제 만남에서 이게 공통되잖아요. 내가 만든 STP이기 때문에 이게 공통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더 얻어내면서 바로 클로징이 된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그룹 내에서도 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장님의 TR0은 뭐예요? 강의 내용에서 말하는 거 말고 사장님이 진짜 이 TR90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1부터 10까지 나왔을 때 진짜 SNS를 어렵지 않다. 그래서 꼭 이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장 켜시고 오늘 꼭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This is me인데 제 피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TR90이라는 이 빼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글을 써내려요. 사람들은 이제는 TR90이 좋다는 것도 알고요. 제품 성분도 굉장히 많이 알고 다이어트에 대한 제품, 약 이런 게 너무 우리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TR90을 사람들이 노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커피 마셔도 TR90, 오늘 뭐 혼자 커피 마시러 갔는데 TR90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과 미팅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머릿속에 TR90만 있으니까. 내가 혼자 카페를 갔지만 내가 그때 TR90을 생각을 했다면 나는 나와 미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컨텐츠를 다 녹여낼 수 있다. 그래서 글을 만들 때는요, 진짜 STP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아까 전 단계 했던 거를 꼭 해내셔야 된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TR90 나 어떻게 팔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TR90을, 이 제품 안에 어떤 내 생각을 담지? 나는 오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TR90의 90일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느꼈고, 이런 어떤 생각을 담지? 그리고 TR90에 무슨 경험을 담아줄까? 우리 엄마의 경험도 있고, 언니의 경험도 있고, 내 소비자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랑양, 우리 무공부정당이나 뭐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룹 내 경험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소비자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TR 코너 통해서 어떤 이 사람한테 감동을 줄지. 그냥 스토리 하나만 읽어도, 여기 스토리 그룹이잖아요. 스토리 하나만 읽어도 사람들이 진짜 건강해지셨나 보다. 진짜 다행인데 건강해져서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글을 나는 어떻게 써내려야 할지 질문을 바꾸면요. 마케팅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파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맞는데 그 파는 거 집중하기 이전에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전해줄 생각, 감동 이런 걸 전하게 되면 글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TP, 양자나 데몬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양자나 데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마이스토리 스토리 하나로 빼독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거의 8알이 다 그냥 대화하다가 빼독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제가 작전을 짜놓고 다 생각을 해놓은 루트였어요. 이 친구는 만약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스토리를 짜내는 거죠. 저는요, 진짜 26년 동안 다이어트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날씬한 줄 알았고 되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건강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아니구나. 다이어트도
미리미리 해놔야 되구나.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에 돈을 쓴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 진짜 면역력이나 건강에 관한 빼독을 포커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40대 이후부터는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이기 때문에 그 건강적인 부분에서 내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요즘 20, 30대는 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는 것도 막 한 해를 기념하면서 내 모습을 남기는 거에 엄청 뿌듯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러브 마이 셀프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 러브 마이 셀프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언니 지금 저를 만나서 투자하는 게 가장 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투자하는 건 좋은데 160만 원 너무 비싼데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언니 지금 저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싸실 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인스타에서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160만 원 비싸죠. 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지는데 평생에 있어 16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싸더라고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격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들한테 통로가 뚫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뢰나 안정성 부분은 저희 제품이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타겟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무조건 SNS로 빼독이 나가야 돼 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지, 건강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투자에 관심 있는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아해서 신뢰관계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스토리들을 녹여내서 그 타겟을 설정해서 그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토리 그룹은 스토리를 잘 짜셔야 된다. 그리고 SNS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요, 카피예요. 모방도 창조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나를 통해서 인사이트가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인사이트가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좀 많이 하는 게 대기업 광고들은 굉장히 비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컨설팅을 맡기잖아요. 광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연두색, 분홍색 아시죠? 그 연두색, 분홍색 이 다이어트 제품도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거기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휴대폰 광고들. 지금 제가 예시 보여주는 건 혹시 그거 아세요? 빨간통 다이어트? 그 서연이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인스타나 여기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제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점프 스타트만도 못한 것 같은데 이거가 왜 이렇게 잘 팔릴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광고가 진짜 그 상세 페이지가 미치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TR90으로 똑같이 바꿔내서, 그리고 내 임상까지 붙여서 그렇게 하는 마케팅,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아이디어를 따와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변에 천재 소리 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그 전에는 모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고 인스타에 또 노출을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예쁘게 미팅하는 것처럼 커피랑 사진을 딱 찍고, 언니가 내 얘기를 듣고 오늘 160만 원 투자했다. 언니 진짜 예뻐지게 도와드릴게요. 또 이것도 스토리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되죠. 진짜 이걸로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하나 봐. 신기하다. 나도 한번 문의해 볼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거든요. 나한테 문의가 왔다는 거를 처음에 문의가 없어도 문의 온 것처럼 뭔가 꾸며내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용기가 없을 수 있거든요.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문의가 와서 이렇게 컨설팅 해드렸어요. 상담해드렸어요.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오늘 타제품 상세 페이지를 가서 자세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팔로워가 별로 없는데
TR 정보를 노출하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일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저희 그룹 내에서도 가장 고민인 건 결국 명단이에요. 명단. 인스타 명단이 있어요. 여기서 SNS로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출을 만드는 노력도 제가 해야 되고 명단을 만드는 노력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 계정에 팔로워 1000이 아니라면 1000을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만드셔야 되는데 이 1000 이상이 올라갈 때부터 내 계정이 커지면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스킨 딱 시작할 때 제 계정 400명도 안 됐어요. 팔로워가. 400명도 안 되는데 1000을 딱 만들고 1000에서 2000으로 갈 때 2000 이상으로 갈 때 문의의 수가 더더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정이 작다면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람을 맞춰서 랑페인 끝나고 10시에 좋아요 15개 누르기. 3시에 댓글 10개 달리기. 밤 9시에 DM 달리기. 이런 알람들을 다 맞춰 나가면서 매일매일 비즈니스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핸드폰 켜서 15개씩 누르고 다니고 댓글 남기고 DM 보내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질문이 들어와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미팅하느라 카페 많이 가시거나 어느 동네 맛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인스타에 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수 카페를 다녀왔거든요. 성수 카페에 딱 들어가서 성수 카페 해시태그를 단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네요. 저도 여기서 찍을 걸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DM도 보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성수 카페 어디예요? 저는 여기 갔다 왔는데.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진짜 핫플레이스를 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소통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거의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 이런 인플루언서들 바디 프로필 찍는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뷰티 인플루언서 되게 많잖아요. 유스킨 아니어도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팔로워들을 들어가서 한번 훔쳐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왜냐면 자기가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니까 뷰티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거든요.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남겨주고 DM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처음에 뭐야 또 유스키너야? 이런 얘기를 처음엔 들겠지만 그걸 지속 반복하면 이 사람 되게 친절하네. 이 사람 나한테 왜 관심이 있지? 하면서 내 거를 보더라고. 그래서 내 명단을 만드실 땐 인스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겟 설정을 할때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 명단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댓글 보내는 거에 정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선팔, 마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 그리고 댓글 다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인스타 딱 키잖아요. 오늘 20명한테 칭찬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합니다. 오늘 20명한테 질문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질문도 고퀄리티가 되고 칭찬도 막 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늘면 어때요?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그래서 저는 DM을 많이 보내는데 그 DM을 보낼 때 무작위 DM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을 합니다. 꼭. 무작위 DM 절대 안 보내고요. 사전 작업해요. 그 사람 피드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을 남겨주고 그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접근해요. DM을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낯설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자꾸 하트를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피드에 한 번은 들어없을 거고 유스키너가 누군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내 DM에 답장이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냥 무작위 DM을 보내니까 답장이 안 오는 거거든요. 저는 밑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1만을 책임져주고 있는 제 빅라인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도 SNS로 만났을 때
처음에 제가 좋아요랑 엄청 많이 누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DM을 보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DM을 받으린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저를 선택해서 저랑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피드를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좀 이상한 애인 줄 알았대요. 이상한 애고 근데 나중에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20대이고 멀쩡한 애가 왜 대기업을 퇴사하고 유스킨을 하지? 그래서 유스킨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STP도 너무 중요하고요. 누군가한테 관심을 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소통 방법이 또 있냐면 저는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챌린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월, 4월, 7월, 10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챌린지가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20명의 명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20명의 명단에 알림 설정을 다 해 놔요.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면 알람 버튼이 있거든요. 그 알림을 다 설정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스토리 올리면 바로 들어가서 내가 답장을 하고 그 사람이 게시글 올리면 바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고 이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같이 사업하고 싶고 진짜 같이 빼독하고 싶은 이 언니가 죽어도 이 스킨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올릴 때마다 계속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에 답장도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답장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되게 신기한 게 딱 챌린지라고 공고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자기는 말라서 체중 조절은 필요 없는데 위랑 장이 계속이 안 좋아서 TLR하면 도움이 되냐고 자기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와서 결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 만남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플랫폼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 작업에는 저의 수많은 그런 시간과 정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무시하지 않고 사장님들이 내가 명단을 쫙 뽑아 놓고 여기에 밑작업을 막 하고 그때 프로모션 챌린지 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담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4-5개도 진짜 SNS로 가능하거든요. 이걸 부지런히 한다면.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거는 반응이 빨리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활용해서 스토리에 답장을 보내시는 거. 그럼 바로 DM으로 가잖아요. 스토리 답장을 보내시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챌린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장 챌린지는 아직 안 늦었어요. 예. 챌린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일단 오늘 끝나시면 내가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명단 확보할 때 1 순위는 내 피드에 자주 좋아요 누른 사람 한번 보세요. 유스키나 다 빼고 지인도 괜찮아요. 내 피드에 누가 자주 좋아요를 누르지? TR을 올렸을 때 좋아요 누른 사람을 보는 게 일단 더 좋겠죠. 근데 내 일상 피드, 이런 피드에 좋아요 누른 사람을 1순위로 명단을 뽑고 그다음에 내 스토리에 누가 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내 스토리에 보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스토리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5개는 기본이고요. 10개는 무조건 마케터라면 올리셔야 되거든요. 내 스토리에 자주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짜 빼독시키고 싶은 사람,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 이런 순위들로 명단이 뽑으셔서 이 사람들이랑 소통하세요. 관심을 표현하고 스토리 답장을 보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설 연휴 어땠는지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피드를 보게끔 정성을 쏟으시고 그리고 내 피드에는 계속 TR이 올라가고 스토리에 계속 제품 정보가 올라가면 세뇌 당합니다. TR 챌린지 마지막 날 결제 누가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의 명단을 확보를 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관심 표현을 오늘부터 하시면 챌린지 끝날 때까지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의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유튜브에 제 빼독 STP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발금이랑 빼독하자 이혜미 사장님이 만들어 준 STP를 제가 PPT로 만들었고 그 PPT로 유튜브를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진지하게 내 스토리가 궁금한 사람은 제 블로그에 글은 많지 않지만 주력 제품에 대한 글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빼독에 대한 스토리를 쓴 글이 있어요. 그 블로그 글을 남겨놓으시고 누군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다고 해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도 잘못 보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문의 와서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보냈어요. 그럼 한번 읽어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읽어보면서 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창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언제 딱 튀어나와서 말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플랫폼들이 연결시켜 놓으세요. 유튜브도 해놓고 블로그도 해놓고 아니면 사진 자료들을 내 갤러리에 다 정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상, 뭐 빼독 후기, 빼독 사진, 뭐 인스타에 올릴 감성 사진 이런 거를 다 폴더에 구분해서 사진을 모아놓거든요. 누가 언제든 나한테 문의했을 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 피드에 올릴 게 많아지려면 내 자료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컨텐츠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사장님한테 피드를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예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 사장님의 인스타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SNS는요. 나만의 온라인 명함이에요. 명함. 이 명함 그리고 내 온라인 가게거든요. 사장님들 자영업 하실 때 보시면 가게 인테리어 몇 천만 원 주시는 거 아시죠?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 가면 어때요? 인테리어가 좋아야 가고 싶잖아요. 사진 예쁘게 찍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제 SNS도 예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프로필 사진에는 내가 잘 나온 내 사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구, 내 프로필 문구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력 제품이 진짜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일단 나는 이거 하나만 홀파자. 내 인테리어, 내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딱 이 하나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지금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없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스토리 묶어놓은 그 하이라이트가 없더라고요. 제 피드 프로필 보시면 TR90, 메타, 비즈니스 이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드시는 거. 그리고 우리 인스타 게시물을 상단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력 제품, 주력 아이템에 잘 써놓은 글, 잘 달아놓은 사진에 이런 고정을 해놓으시는 거. 그래서 누가 내 피드에 놀러 왔을 때 그것부터 보게. 그것부터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SNS는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게라고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하는 거. 그리고 메인 사진을 되게 다양하게 해놓으셨는데 메인 사진은 일단 내가 들어가는 게 좋고 내가 TR이 완전 주력이고 TR을 유통하고 싶다면 메인에 내 진짜 내 바디 사진 아니면 내가 TR 쉐이크 먹는 사진 이런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뭔가 포스터하고 본사의 픽 뭐 이런 것들은 메인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소쌤 알고 계시려나? 저 자주 가서 보는데 네, SNS 플랫폼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공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이런 게 저는 못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걸 바라면 전 못해주거든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알려준 이 문구를 굉장히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릴스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우리 소쌤이. 근데 릴스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호기심 유발하는 제목. 근데 여기 릴스를 보니까 제목을 메인 커버 사진에 제목을 안 띄워놓으셨더라고요. 릴스는 그 제목 보고 누르거든요. 그래서 노래 선정과 제목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돼 있는 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릴스는 영상을 고급지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자극적인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5kg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30대도 55 사이즈가 될 수 있는 법. 뭐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따서 제목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피드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업자들이 보기 되게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없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소쌤한테 궁금해하는 게 뭘까? 저는 그럴 거거든요. 트레이너인데 왜 스키너 하지? 트레이너는 보조 제품 안 먹지 않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조 제품을 먹지?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대체 궁금한 게 뭘까? 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진짜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고 이미 컨텐츠가 너무 좋으세요.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하려면 내 입장 말고 소비자 입장 한 발 더 떨어져서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게 궁금했어? 나 보면 어떤 생각이 돼? 어떤 궁금증이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드를 꾸며 나가시고 비슷한 피드이시면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TP 브랜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리를 해볼게요. 나만의 STP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내 결핍으로 이 제품과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살고 싶은 결핍이 있었고, 돈이 없는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대상포진, 25살의 대상포진이라는 결핍이 있었고, 그런 결핍으로 이 TR90이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그런 STP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돈 벌고 싶어서 TR90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나의 STP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는 약속을 하는 거죠. 내 시스템을 만드세요. 저는 무조건 10개 이상인데 처음에 이 10개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5개는 하자. 그리고 전 10개 중에 5개는 제품, 내 주력 제품, 5개는 제 라이프 스타일 사업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짜서 스토리는 무조건 많이 올리고, 스토리 보는 사람이 처음 1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성분, 뭐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나만의 내 것이 있어야 된다. 내 STP가 들어간 게시물을 올려줘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생각을 해내서 그거에 대한 STP를 만들고 게시물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매주 이 소통 명단을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엔 이 20명과 소통을 하고 다음 주에 20명 소통하고 그런 명단 정리 그리고 명단 목표량을 해놓거든요. 꼭 이 20명 중에 이번 챌린지에는 5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할 수가 없어요. SNS를 취미생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 정리도 콜드나 똑같아요.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SNS도 명단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밑작업인 소통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SNS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팀 확장을 했고 이렇게 제품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로 저는 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나더라고요. 저도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되게 평범한 제주도에서 올라온 되게 시골 소녀가 그냥 진짜 나만의 그걸 판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파다 보니까 이런 루틴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한번 적용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사장님들 2023년 트렌드 코리아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평균 실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평균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해야 되는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맞춤형, 내가 원하는 나한테 니즈에 맞는 아이템 선정과 그걸 홍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제품을 찾아다녀요.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이젠 평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전체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맞춤. 근데 우리 어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20대 여성은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할 거야. 흔한 고정관념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위스키라는 술이 5,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술이야. 이런 게 없는 거죠. 요즘은 20, 30대 여성들한테 이 위스키가 되게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감성적인 바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한테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미 평균 실종이 된 나만의 맞춤형 아이템이 있어요. 루미스파 아이오와 베라 그리고 티알미, 뉴비트 이런 게 전부 그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나를 위한 막 커스터마이징, 나의 맞춤형, 뭐 퍼스널 뭐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트렌드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장님들이 이걸 활용하셔서 소쌤한테
나한테 하면 너에게 맞춤형 다이어트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 어떤 걸로? TM이와 UBT와 TR0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해줄 거냐면 이런 STB가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SNS로 계속 녹여지면 안 할 사람이 없다. 이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도 시간 나실 때마다 유튜브에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제품에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너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느라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터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든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결국 내가 선택했거든요. 어느 거에 꽂혀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 SNS 플랫폼에서 해내는 유일한 마케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내셔서 그 성과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진짜 강희선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SNS의 존재 이유를 사장님들 느끼셨을까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맛집 레시피를 다 전달해 주듯이 다 전달해 주셨는데요. 다 전달해 주시는 이유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또 안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또 알려주신 것 같고요. 이런 게 퍼스널 브랜딩 같아요. 어떤 브랜드 신상 나올 때 저희 디자인 보기 전에 그냥 우선 예약하고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믿고 보는 진짜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사장님 저희 Q&A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아, 네. 아까 채팅창에 이정임 사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DM으로 카톡이나 DM 뭐 오픈 채팅방으로 글이 약간 이상한 글들이 의심쩍은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문의 글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픈 채팅을 열었을 때, 이상한 애들이 많,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을 잘 열지 않고, 진짜 SNS로 제가 밑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 문의가 와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진짜 소통했던 사람들이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음. 확률이 100%, 90%, 99%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그런 문의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건 그 사람 피드를 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 음. 피드가 진짜 진정으로 궁금해 고민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진짜 문의가 오려면 내가 소통이 진짜 아까 제가 다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런 소통 방법을 많이 하시면 그 사람한테 문의가 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픈 채팅방이나 카톡방에 오는 문의는 선뜻 막 만나자 먼저 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좀 걸러내세요. 저 같은 경우 진짜 많이 걸러냈거든요. 그래서 선뜻 만나는 거 좀 위험한 것 같고 좀 걸러내서 좀 하고 인스타에서 진짜 피드가 괜찮은지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그런 기대보다는 우리가 골라서 가는 그런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위험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실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엥. 네, 혹시 SNS 하면서 노출이 많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해시태그, 노출이 많이 되는 해시태그라든지 좀 그런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림 사장님이 진짜 궁금한 거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류 부부여서 이 강의를 저희 그룹 내 아니고는 절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해 왔는데 노출이 잘 되는 방법 일단 릴스를 하셔야 돼요. 인스타 플랫폼이라는 것도 기업이잖아요.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틱톡이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니고 나한테 와서 써야 되거든요.
이 SNS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 걸 많이 노출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량에 따라 노출도가 달라져요, 첫 번째. 그래서 스토리를 많이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를 많이 키는 만큼 내 노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릴스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스타는 피드 사진뿐만 아니라 릴스화도 했어. 유튜브 하지 말고 릴스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릴스 기능을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릴스는 1분에 잘리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까 중요한 거 음악 설정 트렌디한 음악을 많이 설정하는데 그 음악 릴스 딱 뜰 때 음악 나오잖아요. 그 음악 눌러보시면 몇만 개, 막 몇천 개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한 사람들의 릴스 음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을 꼭 붙이라. 그 제목을 붙이라는 건 커버를 만들 수 있어요. 릴스는 커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릴스 사진에다가 내가 자극적인 멘트를 해놓고 그거를 커버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릴스를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하시면 노출도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피드 올린 거랑 릴스랑 반반 해봤더니 확실히 노출도가 다르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요즘에 노출을 올려주는 계정은 릴스를 많이 하는 계정.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다 릴스 하잖아요, 이제. 사진 안 하고. 그래서 맞아요. 릴스를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인스타를 활용해 줘야 된다. 내가 한 만큼 얘네도 보답을 해준다. 그래서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청 중요해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로 막 노출보다는 진짜 이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따라 노출도를 정해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해시태그 노출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도 해시태그 노출을 잘 하려면 조금 내 계정이 한 1000K 이상이야. 이러면 막 30만, 40만 있는 해시태그를 쓰는 것보다 1만 미만의 해시태그를 쓰고 내가 계정이 1000 이상이야. 이러면 1만, 2만에 있는 해시태그를 쓰는 거죠. 해시태그도 강도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해시태그 동기부여, 해시태그 TR90, 해시태그 뉴스킨 루미스파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이런 거를 쓰면 노출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내 계정에 맞는, 내 사이즈에 맞는 해시태그를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많이 해야 노출도를 올려주는 게 인스타도 똑같다. 이윤축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릴스 꼭 하세요, 사장님들. 못하더라도 하시면서 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 또 제 것도 보시면서 어떤 게 조회수가 높은지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네. 드려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팔로워들이 올 때 그 투잡하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상한 투잡, 재택근무. 재택근무 뭐 이런 아, 분들이 되게 그 팔로워를 많이 눌러가지고 제 팔로워의 한 6, 70%가 그런 분들인지 감사한 분들이 어, 아, 아닐까요? 아시는 함께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맞아요. 근데 분들 그냥 저도 살려두나요? 아니면 그냥 거절하나? 어떻게 하시나요?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 뜬다는 거는 결국 내게 계속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적어. 팔로워가 너무 적어. 그러면 삭제하지 말아요. 너무 적으면 삭제하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막 그분들 한 덕분에 3천이 1000명이 넘었어. 넘었어. 근데 한 그냥 팔로워가 저요? 3,000명 정도 넘으면 어. 저는 한 번에 막 팔로워를 지우면 그것도 계정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막 하루에 막 한두 명씩 이렇게 정리를 그냥 오. 해나가는데 처음에 계정이 너무 작으면 그래도 있는 게 그냥 상관 안 쓰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막 뭐 우리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팔로워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신경 안 써요. 그냥 고맙다. 내 팔로워가 하나가 올라갔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갖고, 혹시 더 없으실까요? 너무 정성을 다해서 또 해주셔갖고, 저 질문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발금희 사장님 이제 혹시
인스타로 맺은 인연 중에 이분 진짜 마음에 든다, 컨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관계 유지가 된 이후에 그렇게 뭐 성과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하신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니즈가 있으면 한 달만 해도 성과가 나는데 뭔가 진짜 니즈가 없는 내가 너무 얘랑 사업하고 싶고 너무 얘랑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1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관계 유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전 제품 매니아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한 달 만에 딱 나를 만났는데 내 피드를 보다가 한번 강의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사실 이 사람 니즈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 제가 내 지속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다가 그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저라서 안 되나 보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한 4-5일 피드 안 올리거나 막 게을리하면 그게 결국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난 바빠서 쉰 건데. 그래서 그 관계 유지는 매일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일 연락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 인스타가 쉬지 않는 게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더라고요. 일단 내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한 3명을 타겟했어요. 이 사람은 꼭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스토리를 하고 피드를 써요. 이 사람 니즈에 맞는 거, 이 사람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 이 사람만을 위해서 쓰는데 다른 사람 갑자기 문의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타겟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만약에 출산 후 고민이 많은 사람이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어. 그럼 그 출산에 관련된 거 엄청 공부해서 막 피드도 올리고 막 그런 사장님들 도움도 얻고 막 사진도 찍고 그걸 계속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 다 내 얘긴데? 저거 다 내 얘긴데? 저렇게 해서 TR에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100만 벌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1년 뭐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1년이 걸려도 그 사람이 제 빅라인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과 인내가 SNS는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네, 지속과 반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지금 조금 나가셔갖고 우선은 여기 사진을 강사님한테 몰아주기를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계실 때 저희 몰아주기로 이쁜 표정으로 네, 이렇게 강사님 해서 혹시 화면 회전하실 수 있을까요? 회전이 그러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혹시 넓게 여러 명이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김기영 사장님 혹시 계실까요? 김기영 사장님이 넓게 나오시던데. 제가 네네. 할게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찍을게요. 네네네. 여러 분, 네. 하나, 둘, 셋. 멈추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조람이 사장 멈췄어요? 아니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다 뜨는데도 이러네. 한번 뒷장 찍을게요. 첫 번째 장은 찍었어요. 네, 하나, 둘, 셋.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상태로 계셔야 됩니다. 네. 네, 되셨습니다. 네 너무 페이지까지 있는데 네 페이지까지 다 찍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게 크게 나온 거라서 네, 네, 40장이 나오는 거 네, 같아요. 여러 명 페이지. 돼 있어요. 최대 명수로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들리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두 분 피드백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네, 자유롭게 퇴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예, 한 네. 말씀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네. 제가 들은 SNS 강의 역대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반나절 Recording stopped.